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을 위한 영어 발음 읽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어나 영어를 학습하기 이전에 우리는 모국어를 습득을 하죠. 우리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그렇죠. 자, 제가 표기해 놓은 삶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될까요? 시옷이라는 글자에다가 아, 리을, 미음이 합쳐진 글자지요. 한국인들 중에서 이 글자 원리를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발음을 위해서 이 발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영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된다면 시옷, 아, 리을, 미음으로 글자가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표기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자, 먼저 시옷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가 옆에서 나겠죠. 이때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받침, 리을이 받침으로 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배열하는 방법이고 그 방식에 의해서 시옷, 아, 리을, 미음으로 되어 있는 이 소리 호흡이 바로 받침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방식이 훈민정음이 가진 가장 독특하면서 과학적인 글자 표기 원리입니다.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옷, 아, 리을, 미음으로 하지 왜 받침을 두었을까요? 세종대왕의 깊은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리의 호흡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영어 발음에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팔, 우리의 신체 구조 중에 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RM이죠. 앞에서 삶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글자를 아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겠죠. 리을 대신에 R에 해당하는 음소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미음은 M으로 표현했죠. 알파벳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아, 리을, 미음으로 표현했겠죠. 삶이라는 글자에서 시옷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방식이라면 알파벳의 원리겠죠. 알파벳은 그대로 ARM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방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가 나지요. A에 해당하는 소리로 R로 표현했습니다. 리을, R에 해당하는 글자고요. 미음, 받침이죠. 너무도 당연한 한국인의 받침 소리 원리입니다. 이 소리 표기 원리가 훈민정음의 가장 핵심이고요. 이러한 받침 표기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이론 체계로 변경시켜 버립니다. 그 방법이 바로 뒤에서 제가 제시하게 되는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훈민정음 표기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은 받침으로 표현되는 글자가 지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ARM이라는 효모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 비읍을 영어의 밑소리로 했습니다. 물론 같은 소리는 아닙니다. 영어의 밑소리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에 해당합니다. 똑같이 A를 R로 표현했고요. 리을과 R 그리고 미음은 M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께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삶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글자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알파벳을 BARM이라고 썼죠. 빨간색 글씨를 보면 띄어쓰기 없이 BAR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들의 특성이고요. 이것을 언어학에서는 음소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방식이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바뀐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금방 짐작했을 것입니다. 비읍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침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리을, 미음, 브람 이런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알파벳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않고 만약에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썼다면 지금 여기에 빨간색 알파벳이 바로 그 모양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대응시켜 놨죠. 비읍하고 미하고 A하고 아하고 리을과 아을, 미음과 M을 정확히 같은 자리에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알파벳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훈민정음은 소리의 호흡이라는 거, 기호학적으로는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받침을 표기한다는 거, 일반적인 기호에서는 생각하기 어렵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방향이지 갑자기 어떤 받침 표기,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방식은 기호학적으로는 이상하지만 소리의 호흡을 단위로 하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알파벳은 이렇게 자음, 우리말에서 자음과 같이 자음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모음에 해당하는 글자보다는 더 풍부합니다. 당연히 자음이 겹치는 표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처럼 R과 미음, M에 해당하는 소리들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표기 원리를 다른 글자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죠. 밝은 달, 밝 이런 표현입니다. 자, 비읍, A, 리을, 기역. 이 글자를 가져온 이유는 리을과 기역처럼 이렇게 자음이 겹치는 글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소리가 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받침 표기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음이 겹치는 상황에서의 받침, 이 원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파괴되고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이론 체계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뒤에서 그 증거 자료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알파벳과 같았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자를 표기했겠죠. 물론 일제강점기 때에는 바로 이러한 글자 표기로 훈민정음을 변경하자는 이러한 이론 체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 체계를 주장했던 경우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한글 타자기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받침으로 갈 때 그 타자기를 변경시키는 과정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뭉치라고 하죠. 글자가 타자기를 개발할 때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간 어색하게 등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과거에 한글 타자기로 타이핑하는 그런 글자들을 보시면 받침이 좀 이상하게 잘 안 맞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조건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받침 표기를 변경하는 그 과정에서는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글 타이핑에서 받침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이죠.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표기하자는 그 이론 체계도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자, 이 글자가 이루어질 때는 소리의 호흡으로 이렇게 받침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훈민정음의 글자를 보다 보면 이렇게 받침이 복잡해 보이는, 또한 첫소리도 복잡해 보이는 글자들이 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 표현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 표기 원리를 변경시키는 것을 일제강점기에는 한글 현대화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요즘도 간혹 일본인들 중에서 망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 현대화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이죠. 그 근거가 되는 것도 바로 뒤에서 살펴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죠. 자, 받침으로 니은, 디귿 이 소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and, sand, land 이 단어와 우리말에 없는 소리들이 들어가 있는 받침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음 겹침에 해당되는 소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AND입니다. 이 소리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삶이라는 글자에서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소리 호흡을 갖는다는 거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벳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가 배열되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보듯이 에에 해당하는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제 받침으로 니은과 디귿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삶이라는 글자를 제시해 드린 것처럼 삶이라는 글자에서 하나의 소리는 강하게 나고 하나의 소리는 약하게 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받침의 두 개에서 밝은에서처럼 리을 기역일 때 앞에서 밝은 이렇게 뒤의 소리와 연결되는 것, 그러면 이 and 이 발음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삶이라는 글자에서처럼 and까지는 강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은 약하게 흘리듯이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이 소리는 and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귿은 필요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웬 다이아라는 그런 노래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노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에서는 and i가 연결됐기 때문에 and 다이아가 되는 것입니다. and 다이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디귿이 그때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받침으로 되어 있던 것이 뒤에 소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밝은 달에서 박, 리을 기역으로 되어 있던 뒤에 기역이 뒷소리 모음과 연결되어서 소리 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 표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같은 and 발음을 가진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S는 시옷이고요. A는 에, N은 니은, D는 디귿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의 원리에 의해서 소리가 흘러가는 것이고요. 받침 표기 원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옷, 에, 니은, 디귿 이렇게 연결되면서 앞에 and의 발음처럼 sand 이렇게 발음되겠죠. 이렇게 발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침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어에서의 발음 원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침의 두 개가 되어 있을 때 그 받침 중에 하나는 뒤의 소리하고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나의 소리 호흡의 글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sand라는 단어가 산도, 과자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뒤에 이렇게 양쪽에 동그란 거
있고 그 가운데 뭐 하얗거나 이런 크림이 들어있는, 보통 그 과자를 산도라고 하죠. 이 산도 발음이 샌드위치, 이 발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샌드위치로 발음되는 그 샌드의 SAND를 바로 일본식 발음으로 산도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과 다르게 그 영양의 원리를 받아서 이 디귿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인들처럼 일본인들은 오로 발음한다고 하면 한국인들은 으 발음을 넣어서 이걸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디를 살펴봐도 으 소리가 없죠. 물론 영어에서는 모음 자체의 으 발음은 명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의 으에 해당하는 소리가 없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없는 영어의 으 소리를 굳이 넣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원리가 왜 생겼는가? 일본인들의 언어학이라는 것이죠. 일본인들의 언어 체계가 바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음 뒤에는 무조건 모음이 겹치고요. 받침의 두 개의 원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어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받침에 하나도 버거운데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칙을 바로 외국어나 외래어 표기에 그대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LAN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특이하지만 알파벳에서 자음 두 개가 겹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리을 두 번입니다. 글자가 하나이지만 소리는 두 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L은 리을 두 번. 한국인들에게는 바로 이 소리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소리는 같으니까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소리 호흡이고요. 이 글자를 이제 훈민정음으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리을 두 번에 에 표현했죠. 빠뜨리거나 더한 거 없이 그대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리은, 디귿.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소리 호흡에 해당하는 글자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글자를 보고서 어려워 보인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정확한 소리 호흡에 맞춰서 더하거나 뺀 거 없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느냐? 리을 두 번을 어떻게 소리 내느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리을은 입모양을 을로 하라는 것입니다. 을의 입모양에서 뒤에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land, land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디귿은 약하게 하거나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리을처럼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가 있죠. 영어의 F, Z, Z, Z 이런 소리들입니다. 이 소리에는 F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쳤고요. V에 해당하는 소리는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습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F와 V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글자만 설명하고요. 나머지 글자들은 다른 동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와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가 들어간 이러한 글자 표기로서 발음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는 바로 이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말에 없는 소리들을 바로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표현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2장 세칙 제1항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모음이 따르지 아니한 마찰음과 전설음은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홀소리 을을 붙여 적는다. 언뜻 들으면 대단한 이론체계처럼 보이겠지만 이 한 구절이 훈민정음을 일본어 방식으로 바꾸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받침 표기를 하지 않고 그 받침 대신에 을을 넣어서 적겠다. 을을 넣어서 표현하겠다. 이런 주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면은요. 이 한 구절이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아니라 앞에서처럼 제가 제시한 글자 표기 원리가 아니라 소리가 들어가는 샌드, 산도 이런 식의 글자 표기로 변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무슨 대단한 이론체계처럼 보이지만 이 결과물은 일본어 방식의 모음, 자음, 결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받침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표기 원리가 물론 외래어 표기법 통일하니 한국인이 한 거 아니야? 물론 한국인들 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제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언제나 이 한 사람을 주로 팹니다. 이 한 사람이 대단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4가지 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직접으로 많은 노력과 협조를 주신 아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래에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경성제국대학 교수 소창진평, 일본식 발음으로 오구라 신페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론체계가 훈민정음을 파괴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서 작용합니다. 앞에서처럼 그럴듯한 언어학 이론의 체계를 들여와서 마찰음, 전설음 이런 식의 언어학 이론을 가져와서 표현합니다. 이 의문론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원리 체계에서 보면 give, 주다라는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giv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거 외래어에서만 쓰고 외국어 공부할 때는 달라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영어 발음을 할 때 저도 학생들을 혹은 성인들을 지도해 볼 때 무의식적으로 바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는 우리말 기억에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기억으로 표현했고요. 물론 엄밀하게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영어 발음입니다. 아이는 이의 소리가 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V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뭘로 해야 될 것인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비읍 순경음 표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로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이 소리를 받침 표기 원리로 나타내면 기억, 이, 그리고 받침으로 V 소리가 연결돼서 give 이렇게 발음되겠죠. 이렇게 발음하는 원리가 바로 각각의 음소를 소리 호흡에 맞춰서 하나의 글자로 표기하는 훈민정음 방식입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에 대해서 저는 다른 동영상에서 이러한 훈민정음 표기가 가진 과학적이며 왜 저렇게 표기해야 되는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들도 검색을 통해서 본 방송의 검색 위에 창에 보시면 거기를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300개에 가까운 동영상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글자입니다.
GIVES처럼 IVE를 똑같이 가진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글자를 동시에 이해함으로써 영어 단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L은 리을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딱딱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소리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각각의 소리를 발음하겠죠. 그러면 리을이 두 번 있을 때 을의 입 모양에서 뒤에 소리로 연결시키고요. 리, 이 발음이 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언어학 표기 원리에 의하면 리브로 발음합니다. 그렇지만 받침 표기 원리로 나타내면 이렇게 리을 두 개를 표현했고요. 이 소리가 나고 받침으로 이렇게 글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 기본 원리에 받침 표기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한 번의 소리 호흡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처럼 각각의 소리들은 음소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음소를 일본인들처럼 음절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영어의 위 소리가 위지 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음 을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같은 원리로 또 다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LIVE는 살아있는 생방송할 때 라이브라는 발음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글자지만 알파벳은 다른 소리로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로 읽는 그 원래는 alive 이 발음이었습니다. alive 이 발음이었는데 어가 생략되면서 live만 남았던 거죠. 자, 각각의 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은 리을 두 번이고요. 이제는 I가 E가 아니라 I로 소리가 납니다. 뒤에는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LIV, live와 live라는 단어를 가져온 이유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앞에 리을은 만약에 이런 소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리 내겠습니까? live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흘러가고요. 이 소리를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에 의하면 라이브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이 소리를 각각의 소리 호흡에 맞춰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라, 여기까지가 표현되고요. 다음에 이라는 소리에 받침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받침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빼가지고 모음 을을 넣는 일본인들의 원칙. 이 원칙 앞에서 제가 제시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그러한 표기 원리를 적용하고 학습에서도 그러한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원래 표기가 아니라 일본인 언어학의 표기 원리로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저는 분명히 지금 300개 가까운 동영상에서 실제로 그러한 표기들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단어가 되었건 문장이 되었건 모두 이러한 표기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뛰어난 문자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가 한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로 변경해서 학습하고 그러한 이론 체계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live 이 발음처럼 five 이 발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F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표현하였습니다. F에 해당하는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고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소리는 앞에 LIVES처럼 똑같은 글자 원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방식이 되겠고요.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자, 영어의 F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파, 파. 이 소리가 되겠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라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iv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의 대문에 숫자를 표현하는 원리를 먼저 제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숫자 표기 원리를 일본어 방식에서 바꾸고 각각의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영어의 F와 V는 소리를 내는 방법은 같습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요.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킨다는 특성은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V 소리는 목젖이 울린다는 점에서 언어학적으로는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 참여한 일본인 언어학자들 말고 외국인 언어학 이론 체계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제가 앞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학 체계에서도 바로 이러한 구별로 언어 표현을 하고 있죠. 당시에도 아마 이러한 원리를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점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F를 오늘날에는 히읗으로 H로 발음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팅, 환타, 호일, 펜스, 휘메일 이런 단어들이 바로 일본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이제 이 소리들이 다음 내용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는 바로 사항,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이 따르지 아니한 파열음은 홀소리 을을 붙여 적음을 원칙으로 하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고 있죠. 다만 그 아래에 파열음이나 마찰음이 따름으로 파열 현상이 불완전한 것은 조선 자음의 접변이 되지 아니하는 한 위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 자, 여기까지 뭔가 대단한 이론 체계를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핵심은 바로 그 아래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받침으로 적을 때는 피, 비 따위는 모두 비읍으로. 그러니까 피읍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피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했다면 피읍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받침으로 적을 때는 비읍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희한한 것은 왼쪽에 캠프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캠프. 이 소리 같은 경우는 피읍을 피로 대체를 했고요. 거기에 을을 썼습니다. 받침으로 두 개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요. 이 자체가 받침으로 될 때는 피읍도 표현하지 않고 비읍은 비읍으로 하겠다. 비는 비읍으로 하겠다. 티읕도 표현하지 않고 TD는 티읕과 디귿이 아니라 티읕과 디귿 따위는 시옷으로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KG, K하고 G 따위는 기억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사례를 드러났죠. 언뜻 보면 대단한 언어학 이론 체계처럼 체계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굳이 이렇게 받침을 다 제한해버리고 겹치는 자음은 없고 의로 늘리고 왜 했을까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애국자니까 결과를 생각해서 결코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가 오늘날의 외래어 표기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빠집니다. 여기서 디귿 빠지게 만들어놨지요. 시옷으로 바꾸지요. 받침을 극도로 제한해버립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7개만 쓴다는 것이죠. 우리의 풍부한 자음 대신에 자음을 7개로 줄여버립니다. 굳이 왜 이런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반문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GOOD의 발음 한번 보시죠. G는 기억으로 했습니다. OO는 우에 해당하고요. D는 디귿 발음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요. 자, 소리를 보겠습니다. 기역, 우, 디귿. 조금이라도 영어의 소리를 이해하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앞에서 T와 디귿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시옷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표기가 맞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볼 때는 이 글자를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이 글자를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원리의 출발점이 바로 1940년, 41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그리고 거기에 주도적인 이론 체계가 바로 일본어 방식이었고, 받침 표기를 줄여서 7개만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이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지요. 디귿이 맞는 것 같은데 시험 볼 때는 시옷으로 해야 돼. 그러면 다시 그 원리를 외워야 됩니다. 일본인들의 언어학 이론 체계에 가까운 그거 마찰음, 받침일 때는 티읕, 디귿은 절대로 티읕으로 쓰면 안 돼. 시옷으로 써야 돼. 제가 항시 여러분들께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이해하고 외래어 표기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 음소를 소리 호흡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소리 호흡 표기 원리가 이미 상당 부분 사라졌고 굳어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언어학 체계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배우고 있죠. 분명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는 이러한 일본인들에 의해 훼손된 글자 표기 원리를 회복시키고 누가 개발한지도 모르는 발음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소리 호흡 대신에 우리의 주체적이면서도 뛰어난 글자 표기 원리로 사용함으로써 언어 학습이나 외국어 학습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